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가슴 위로 막혀 오르는 듯한 불편함. 우리는 흔히 이런 증상을 단순한 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낫지 않을 때가 있죠. 트림이 잘 나오지 않고 명치 아래쪽이 뻐근하면서 오른쪽 옆구리까지 묵직한 통증이 번질 때 이건 단순한 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간과 담, 즉 간담계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은 해독과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고 담은 그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해 지방 소화를 돕는 곳입니다. 그런데 간이 지치거나 담의 흐름이 막히면 위와 장의 소화도 함께 느려집니다. 그래서 마치 체한 듯한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은 단순한 체기 뒤에 숨어있는 간과 담의 신호에 대해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만 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간세포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처럼 지방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며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담즙은 담낭으로 보내져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효소와 함께 작용해 소화를 돕습니다. 문제는 간이 피로하거나 지방간으로 변해 기능이 저하되면 담즙의 생산과 흐름도 같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위와 장이 아무리 정상이어도 음식이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담낭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제때 분비되지 못해 지방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며 트림이 잦아지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간과 담의 문제는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 잦은 야식, 음주, 수면 부족, 그리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그 원인입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약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또 담낭 기능 저하로 인한 담즙 정체가 생기면 위장 운동까지 방해받게 되어 실제로 위 기능 저하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위의 문제가 아니라 간담의 흐름에서 비롯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위와 장이 따로 작동하지 않듯 간과 담도 서로의 리듬 속에 맞춰 움직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으로 흘러가 저장되고 식사를 하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내보냅니다. 이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면서 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런데 간이 피로해지면 담즙의 질 자체가 탁해지고 담낭의 운동성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가스가 차며 명치 부근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강의 상류가 막히면 하류로 물이 흐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간의 흐름이 정체되면 담이 막히고 담이 막히면 위가 눌리며 위가 눌리면 소화가 안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이런 상태를 간울기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간의 기운이 막혀 기혈이 순환하지 못하고 위장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양 의학적으로도 간의 기능 저하와 담즙 정체는 위장 운동 저하, 복부 팽만, 소화불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몸은 늘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로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속의 답답함입니다. 그 답답함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간과 담이 쉬어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간과 담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식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류, 야식, 음주를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음식은 간의 해독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회복하는데 이 시간에 소화 중이라면 간은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담낭의 수축 주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담즙이 고이게 합니다. 담즙이 오래 고이면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담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수분은 담즙의 점도를 낮춰주어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반면 카페인과 알코올은 간세포를 자극하고 담즙 생성을 방해하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역시 간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특히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스트레칭은 간의 혈류량을 높이고 담낭의 수축을 도와줍니다. 복부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호흡 운동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단에는 간에 좋은 성분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 브로콜리, 양배추, 미나리, 마늘 등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담즙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을 혹사시키지 않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밤늦은 식사와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체했을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억지로 트림을 유도하거나 약으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위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낮출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화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담즙 분비를 억제하거나 위산만 조절하는 약을 오래 먹으면 오히려 간담기의 리듬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부 영양제는 간 효소 수치를 높여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허브 성분 중 일부는 간대사 과정에서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체기가 아니라 간담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늘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답답하다는 건 단순한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간이 피곤하다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쌓여온 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이 간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그 여파가 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간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묵묵히 우리 몸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돌려주는 고마운 기관입니다. 그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일 때 몸의 균형은 다시 회복됩니다. 체한 듯 답답한 그 순간 단순히 위를 탓하지 말고 간과 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회복은 몸이 말하는 진실한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